시민의 손으로 우리 삶을 생생하게 전한다.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우리 동네 TV.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시민 MC 한예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진행을 맡은 한국폴리텍대학 김광섭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역시 함께 진행을 맡은 인천 시청자 미디어센터 양재영 선임입니다. 우리 동네 TV는 SK 브로드밴드 인천방송과 인천 시청자 미디어센터가 함께 만드는 시민 참여형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시민의 손으로 시민의 이야기를 시민이 직접 만들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천 곳곳의 소식을 영상에 담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천 시민이 직접 주제를 선택하고 직접 손으로 촬영했기 때문에 정말 생생한 영상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시민들이 직접 만든 영상 작품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오늘도 우리 동네 인천의 살아있는 모습들을 담아왔습니다. 그럼 대망의 첫 번째 영상, 처음 보실 영상은 시민제작단 독도팀이 제작한 것입니다. 요즘 텃밭에서 재배하는 건강한 먹거리에 관심이 많은데요. 텃밭용 모종 판매에 관한 영상이라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농사가 천하의 큰 근본이라는 농자 천하지 대본,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새봄을 맞이하여 겨울에 잠자던 땅을 갈아엎고 거름을 골고루 뿌려 옥토를 준비한 농부들의 발걸음이 종종 됩니다. 1년 동안 가족들이 먹을 싱싱한 채소와 과일 농사를 짓기 위해 분주한 마음이죠. 검단농협 모종 판매 시장에서는 고추, 오이, 가지, 토마토, 상추, 고구마, 순 등 다양한 모종들이 싱그럽게 눈인사를 하네요. 농업인들이 직접 준비한 모종인데요. 종류가 많다 보니 주부대학생들이 판매 봉사에 나섰습니다. 일반 10개, 댓글 6개, 미니 단호박 6개. 모종 판매하는 현장인데요. 요즘 가족 건강을 위해서 직접 심고 바꾸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봉사자들은 구매자에게 주의사항도 알려주고 모종이 다치지 않도록 포장해주며 친절하게 판매하느라 구슬땀을 흘립니다. 검단농협 주부대학 봉사단들은 매년 검단 지역 농가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올해도 5월 4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 동안 봉사에 나섰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농촌 일손이 부족한 터라 한몫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이 조그마한 텃밭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 무공예로 심어가지고 좀 한 먹어보려고 여러 가지를 샀어요. 모종도 참 이쁘게 잘 키워가지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도움을 주시니까 오히려 저가 더 감사하죠. 각종 채소를 심고 가꾸어 싱싱한 먹거리를 준비하고자 나선 시민은 항암을 이겨내고자 처음으로 농사를 지어본다며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고구마 처음 씌워보는데요. 이게 얼마나 힘들지 잘 모르고 해서 일단 가지는 가봅니다. 싹이 잘 나서 수확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고구마 싹을 구입한 시민은 고구마를 수확하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먹고 싶다며 환한 미소를 짓기도 하네요. 잘라서 심어도 되고 심고 나서 해도 되고 그래야 옆으로 퍼져요. 그러고는 이제 안 치는 거잖아, 숨. 계속 켜야 돼요. 아, 옆에 것도? 옆에 것도 계속. 참외 2개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숯꽃이 하나 있어요. 참외 2개 나오면 숯꽃이 또 펴. 뭐 숯꽃까지 남기고 3마디만 남기고 짝짝하게. 한 해를 시작하는 모종 심기는 입하가 지나야만 안심할 수 있는데요. 마음 급한 분들은 일찌감치 모종을 내기도 하는데요. 입하 전에는 서리가 내리기도 하여 농작물 피해를 보거나 작황이 좋지 않습니다. 땅밭을 보면 금방 자라요. 도시 농촌인 검단 지역은 농업이 터전인 자연불학과 텃밭을 일구는 아파트 주민들까지 모종을 구입하는데요. 1년 농사가 중요하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검단농협 주부대학 봉사단과 검단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담은 도움으로 삼시세끼 밥상에 건강한 음식이 가득할 것입니다. 시민제작단 조우옥입니다. 교수님, 이번 영상 작품들을 어떻게 보셨나요? 예, 아마도 방금 보신 이 영상이 현재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좋은 정보가 되는 그런 영상이었을 텐데요.
특히 이 영상은 되게 나레이션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전체적으로 내용도 좋았고 경쾌한 톤도 영상하고 아주 잘 어우러졌고요. 특히 마지막에 모종들이 싱그럽게 눈인사를 한다 이런 표현은 정말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양지영 선임님은 이번 영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영상 속에 검단 주부대합 봉사당도 등장하는데요. 혹시 영상 제작 뒷이야기가 있다면 들려주세요. 네, 그 김용욱 씨는 검단 농협 기반으로 활동하는 그 주부대학 출신이시라고 해요. 노인분들이 위한 대학이 있는 것처럼 농협에도 주부를 위한 대학을 따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받은 교육을 토대로 이런 봉사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김용욱 씨 같은 경우는 실제로 농업을 경영을 하고 계세요. 밭을 네. 따로 운영을 하고 계셔서 거기서 갖고 있는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이런 모종 판매를 할 때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요. 네,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시민제작단 형제 같은 사이 팀이 만든 작품입니다. 신기천과 원인제 역을 촬영해왔다고 합니다. 형제 같은 사이 팀이 2회 방송에서도 원인제를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해서 방송했었는데요. 이번 작품은 원인제 시리즈 2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승기천과 원인제역입니다. 승기천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수봉산에서 시작해서 서해로 흘러 들어가는 하천을 뜻하는데요. 명칭의 유래는 옛날에 오랫동안 폐허로 남아있던 마을이 다시 생겨나면서 이어졌다고 하여 승기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전 구간이 인천광역시 시내를 흐르고 있는 하천은 승기천이 유일합니다. 승기천은 길이 10.33km로 미추홀구 소봉산을 시작으로 남동구 연수구를 이어 동춘동 동막마을 동쪽 승기천하구 담수호에 이릅니다. 택지지구와 공업단지 입주 이후 환경오염도가 심각한 곳 중 하나로 꼽혔지만 현재는 생태보건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원인제역은 인천 지하철 1호선 지하철역이자 수인선의 전철역입니다. 수인선은 2012년 6월에 개업하였으며 경기도인 오이도와 인천역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수인선 폐철교는 1937년 8월에 개통하여 경기만의 소래, 남동, 군자 등의 염전지대에서 생산되는 소금을 수송하는 목적으로 부설되었지만 1977년부터는 화물 운송이 중단되고 주민들의 주요한 교통수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성이 낮아져 결국 1995년 12월 운행을 중지했습니다. 네, 철마가 다니는 풍경을 이제는 보지 못하겠지만 경기도와 인천을 연결해주는 수인선은 우리의 발이 되어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민제작단 윤지섭이었습니다. 신기천과 원인제역, 그리고 수인선 폐철교까지 영상을 통해 만나봤는데요. 수인선 전철이 있기 전에 옛날에는 수인선 협계열차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된 승기천도 사실은 인천 지역의 숨은 명소 중에 한 군데거든요. 특히 요즘처럼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해서 한적하게 산책을 즐기시고 싶은 시민들께는 아주 좋은 명소인데, 다만 산책을 하실 때도 마스크 착용과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은 꼭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영상에서 아쉬운 부분도 조금 있어요. 전체적으로 한 컷의 길이가 좀 많이 긴 편이거든요. 장르나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컷의 길이는 한 5초에서 7초 사이가 정도가 무난하니까요. 앞으로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 영상을 처음에 봤을 때 되게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원인제 근처에 살아요. 그래서 거기 자전거도 타고 이제 산책도 많이 다니는데
마침 제가 폐철교를 지금 영상으로 기록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영상을 찍으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인천에서 올해 초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폐철교를 중심으로 관광 상품화한다는 지금 계획을 세웠대요, 인천에서. 그래서 언젠가는 이 원형이 사라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영상으로 남기면 굉장히 좋은 아카이빙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럼 다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시민제작단 비상팀이 만든 작품입니다. 보훈의 시작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인데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인천의 호국 보훈 시설들을 카메라에 담았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찾아 인천에 있는 호국 보훈 시설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이곳 송도에 있는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의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고 보존하기 위해 건립돼 1984년 9월 15일에 개관했습니다. 이곳엔 자유 수호의 탑이 세워져 있고 전시관에서는 6.25 한국 전쟁 당시의 기록 영상물이 상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연합국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습니다. 이곳에 서면 팔미도가 한눈에 보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공원인 자유공원엔 인천 학도 의용대 호국 기념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학생의 신분으로 전쟁에 참여한 분들의 희생을 기리고자 세워진 기념비입니다. 자유공원 중앙엔 메가더 동상이 서 있어 그날을 기억하게 합니다. 수봉공원은 한국 전쟁과도 연관이 깊은 호국공원입니다. 현충탑과 인천지구 전적 기념비, 제1학도의용군 참전 기념비 등 호국의 정신을 기리는 기념비가 공원 곳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이곳 현충탑에선 해마다 호국 영령들을 위한 현충제가 봉행되는 곳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음력 6월 6일인 7월 26일에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희생, 보훈의 시작은 기억입니다. SK 브로드밴드 인천방송 시민제작단 임경숙입니다.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 자유공원, 수봉공원 등 인천의 호국 보훈 시설들이 영상에 담겨 있는데요. 인천 상륙작전은 6.25 전쟁의 전세를 역전시킨 놀라운 군사작전이었는데요. 저도 한번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을 찾아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님은 영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방송 프로그램 소재를 정하는 3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매력적인 요소가 있는가, 그리고 변화의 요소가 있는가, 마지막으로 시의적절한가를 한번 판단해 보자는 겁니다. 여기서 시의성이라고 하는 건 제작 시점을 기준으로 트렌드나 이슈, 지금 이 시점에 왜 이 소재가 다루어져야 하는가라는 어떤 적절성을 한번 검토해 보자는 건데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이러한 영상을 통해서나마 우리가 평소에 좀 잊고 있던 호국 영령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되새겨보자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주 시의적절한 좋은 소재의 영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레이션도 잘 작성하셨고 또 현장음과 배경음악도 조화롭게 아주 믹싱을 하셨는데요. 다만
영상이 현장 스케치로만 이루어진 점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아요. 가급적이면 제작자의 입장만 전달하기보다는 관계자나 시민 인터뷰가 더해졌더라면 보다 풍성한 내용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양지영 선임님은 영상 속의 장소들을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상륙작전 기념관을 자주 가요. 예, 특히 이제 또 먹거리가 나오는데요. 그 주변에 맛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꽃게거리도 있고, 예, 그리고 그 뒤편에 문학산이랑 또 연결이 되고요. 그 바로 옆에 인천 또 시립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볼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굳이 호국 보훈의 달 이어서가 아니더라도 한번 그 주변을 이렇게 많이 돌아다녀 보시고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시민제작단 션샤인팀이 만든 영상입니다. 이번에는 인천의 또 다른 명소 월미공원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시민제작단 김성경입니다. 저는 지금 인천 월미공원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곳에 나온 이유는 바로 우리 중구 추나추동 온라인 사진 공모전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날씨도 따뜻한 요즘 공원으로 가족 산책 나오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저와 이곳에서 예쁜 사진 건지러 가보실까요? 월미산을 중심으로 조성된 월미공원은 과거 군부대였던 지역을 2001년 인천시에서 매입 후 조성한 공원으로 월미도의 주요 녹지 공간인데요. 생태적으로 잘 보존된 이곳은 주민들에게 녹음이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설을 운영하고 체험 행사를 진행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월미공원을 산책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15분 간격으로 운행되는 물범 셔틀을 이용하거나 월미 둘레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물범카가 잠정 중단이 되어서 저는 월미 둘레길을 걷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진을 열심히 찍는 이유는 바로 중구에서 매년 열리는 사진 공모전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 국민 누구나 각 계절별 중구의 아름다운 모습을 휴대폰으로 담아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중구 추나추동 온라인 사진 공모전은 3월 1일부터 진행되어 내년 2월 20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니 어서 참여해보세요. 월미 전통 정원으로 들어서자 옛 조선시대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는데요. 옛 조선시대에 살아가던 모습과 환경을 담은 이 정원은 마치 누가 살고 있는 듯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삶이 녹아져 있는 친근한 모습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누가 살고 있는 듯 우물과 항아리, 가마솥과 맷돌 등 옛날 시대에 사용하였던 물품들이 그대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2001년 시민들에게 개방되기 전까지 국방부에서 관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요. 현재는 인천시에서 관리가 되어 습지원의 작은 연못과 어류, 희귀한 나무들과 꽃들이 심어져 있는 깨끗한 자연 생태계 환경으로 잘 관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월미공원만의 즐길거리, 월미문화관도 눈에 띄었는데요. 인천의 역사를 알아볼 수 있는 월미문화관 앞으로 보여지는 해군 제2함대 사령부 주둔 기념비의 모습을 보며 서해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을 기억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날이 좋아 사진들이 정말 예쁘게 찍혔는데요. 잘 나온 사진들만큼 즐길거리도 많고 산책하기도 좋은 월미공원이었습니다. 월미공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잘 가꾸어져 있는 공원의 모습에 정말 반해버리고 마는 것 같은데요. 이 월미공원은 하절기 5시부터 10시, 동절기 5시부터 9시까지 무료로 개방되어 있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산책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구에서 아름다운 사진을 남긴다면 우리 중구 추나추동 온라인 사진 공모전에 꼭 참여해보세요. 이상 시민제작단 김성경이었습니다.
선샤인 팀이 찍은 월미공원 영상을 보니까 초여름의 녹색 풍경이 두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저도 월미공원 오랜만에 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참 좋네요. 방송 프로그램 장르 중에 교양정보 프로그램이라는 장르가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면서 딱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냥 편안하게 화면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새롭고 유익한 정보를 이렇게 습득하게 되는 그런 아주 좋은 느낌의 영상이었습니다. 특히 월미공원의 이곳저곳을 보여줌과 동시에 지자체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진전도 함께 전달하겠다고 하는 그 기획이 아주 좋았고요. 또 촬영 기법이나 화면 구성도 좋고 물론 내레이션 원고도 좋았고요.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 사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양지영 선임님은 월미공원을 가보셨나요? 네, 저는 거짓말 아니라 매월 한 번 갑니다. 네, 꼭 가고요.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월미산 정상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인천항의 모습이 정말 멋져요. 특히 날씨가 맑은 날 사진을 찍으면 딱히 기술이 있거나 좋은 장비가 아니라도 그 자체가 그림이 됩니다. 거기 산책하고 신포시장을 가서 먹거리를 잔뜩 사고 들어갑니다. 그게 제 한 달에 한 번씩 꼭 진행되는 코스였는데요. 아쉽게도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여기가 잠정 폐쇄가 됐고 굉장히 좋은 그림이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좀 아쉬워요. 그래서 아무튼 빨리 코로나19 상황이 좀 잠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시민제작단 독도팀이 만든 작품인데요. 송도 랜드마크시티 1호 수변공원에 대한 영상이라고 합니다.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오늘은 송도 랜드마크 시티 1호 수변공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인천경제청 공원조성팀장 최윤호입니다. 송도 랜드마크 시티 1호 수변공원에서 인천대교가 있는 서해바다가 보인다면서요? 어떤 목적에서 만들어지고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번에 조성되는 랜드마크 시티 1호 수변공원은 송도 북서쪽 해안을 따라 약 4.2km가량 이어지는 총 면적 26만 2천 제곱미터 중 1단계로 7만 7천 제곱미터를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변공원에 방제 기능, 경관 조명 등 첨단 친환경 시스템이 도입되어 낮과 밤을 즐길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맞나요? 국내외 사례 등을 통해 특화 공간 구상으로 공원 이용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특히 이번에 도입되는 첨단 친환경 시스템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대기오염 등의 방지 대책으로 미세먼지 저감, 방제 기능, 경관 조명 등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시설로 낮에는 미스트를 분사시켜 청량감을 주고 밤에는 경관 조명을 더해 볼거리가 가미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희 수변공원이 착공과 완공은 언제쯤 마무리되나요? 네, 이번 1단계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설계 경제성 검토 등 행정 절차 이행이 끝나면 늦어도 금년 7월에는 착공해서 내년 12월까지는 준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호 수변공원은 어떠한 부분을 고려하여 설계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주요 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주민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특화된 근린 여가 공간과 프롬나드 중심의 친수 녹지 공간, 연안 녹지축의 거점적 역할 부여 등 우리 송도 국제도시 이상에 걸맞도록 기존의 단순함과 동일한 틀을 벗어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1100만 인천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인 만큼 기대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송도에는 저희 23호 솔창공원 외에는 해안가와 접해 바다를 끼고 있는 공원이 마땅히 없었습니다. 이번에 1호 수변공원이 조성이 되면 우리 해안가를 거닐며 힐링할 수 있고 바다를 품을 수 있는 손색 없는 공간으로서 인천을 떠나 수도권 최대의 새로운 명소로 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이곳은 착공을 앞둔 송도 수변공원 예정지인데요. 갯벌, 갈매기와 함께 탁 트인 인천 앞바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시민제작단 김영욱입니다. 송도 랜드마크 시티 1호 수변공원에 대한 인터뷰 영상을 함께 보셨는데요. 이런 좋은 소식을 우리 시민 제작단이 한 발 앞서서 전해주신 점은 되게 좋았는데요. 다만 제작 측면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다 보면 사업 기획 단계이다 보니까 촬영할 대상이나 소스가 좀 부족한 상황들이 종종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에는 인터뷰에만 의존하시기보다는 관련 사진이나 그래픽 자료들을 좀 활용해서 인서트로 좀 써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저도 여기가 이렇게 지금 조성이 된다는 거를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갈 곳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이 수변공을 한번 직접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동네 TV 시민제작단의 멋진 작품들을 함께 감상하셨는데요. 애써주신 시민제작단 여러분에게 응원과 감사의 말씀을 보냅니다. 시민의 손으로 우리 삶을 생생하게 전한다. 시청자 체험 프로그램 우리 동네 TV.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